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법 1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차까지 우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기 자본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주 발행, 그다음에 타인 자본에 의해서 회사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사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런 이제 자본 조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즉, 이제, 지역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인적 인프라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주총회, 다음 이사의 대표이사, 집행임원, 그다음 감사,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법에서 또 회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렇게 자본 조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사가 이제 운영되면서 어떤 이윤이 남았을 때, 그 이윤을 우리가 이렇게 잉여금이라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놨다가 자본금에 넣을 수도 있게 준비금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저축분이라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우리 회사를 우리가 만들 때 처음에 작성하는 그 설립의 첫 번째 단추가 우리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정관 작성입니다. 이런 정관을 우리가 원시정관이라 하죠. 원시정관.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성립되고 운영되다 보면 이 내용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그 정관을 우리가 변경 정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정관은 우리 주중에 특별 결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정관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금을 한번 이제 감소를 시켜보자. 이게 감자 그러죠. 이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최대 그 주주들의 최대 목표가 이윤 추구죠. 그래서 회사에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어떻게 받고 어떠한 배당의 종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어떻게 해요?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기업의 구조에서 구조 변경, 그다음에 정관 변경, 자본 감소 등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우리 먼저 첫 번째 정관 변경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박스를 보시면, 여러분, 이 회사 설립 시 최초에 작성하는 이제 정관을 우리가 원시 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관은 우리가 뭐에서 아주 중요한 스탠다드가 됐죠? 뭐예요? 이제 설립 첫 단계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정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289조에 나와 있죠. 상법에 목적, 상호, 수권 주식, 즉 발행 예정 주식, 액면가, 그 발행 주식 총수,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본점, 공고, 발기인의 성명, 그다음에 주소, 주민번호, 음, 이런 걸 적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이제 적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수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 설립 사항을 했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 출자 재산 인수, 보수 및 설립 비용.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설립할 때 다 적는 걸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재사항이 이제 변경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목적이나 뭐 또 상호도 바꿀 수 있고 수권 주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액면가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발행 주식 총수를 더 늘릴 수 있고 본점을 이전할 수도 있고 공간은 방법 발기인이 또 수시로 바뀌면 뭐 그런 내용들 발기인이 뭐 바뀌는보다는 특히 이제 뭐 목적이나 수권 주식 액면가 주식 총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변경 정관 또는 우리가 정관을 변경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 하는 거예요. 원시 정관. 이해됐죠, 여러분? 네, 원시 정관. 원시 정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뀐 정관은 당연히 우리가 무슨 정관이 되겠죠? 예, 이 변경된 정관이, 변경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예, 먼저 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상법 제 4.3조. 4.3조는 여러분께 뭐 기왕이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결의할 때, 4.3조가 되겠죠? 예.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보시면 정관의 변경. 회사의 사업 목적과 조직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뭐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자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본은 직접 기재하지 않지만 뭐 수권 자본이나 발행 주식 총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정관 기재 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정관을 자유로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주식회사의 주중의 특별결의 43, 434조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정관 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든, 예, 뭐 절대적 기재 사항이든 상대적 기재 사항이든 아니면 또 뭐예요? 이거 이외의 사항도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뭐 임의적 기재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정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예. 여기 443조가 특별 결의죠. 그 다음에 우리 각종의 이제 종류 주식이 있었죠. 이런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똑같아요. 예, 종류 주총회를 열어서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 주총회 결의는 제 435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중인의 인증의 문제가 원시 정관 같은 경우는 공중인의 공증을 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는 이제 필요하지만 나중에 설립 후에는 이제 이렇게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인증이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우리 특히 이제 소규모 회사, 우리 소규모 회사가 얼마였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우리가 소규모 회사를 했죠. 이런 회사가 모집 설립이 아니라 발기 설립인 경우에는 이 공증인의 공증 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창립 주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자꾸 잊어먹어야지. 네, 제가 자꾸 이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설립 후에는 받을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이 정관의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냐? 없어요. 정관 변경 자체는 병, 정관 변경, 정관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관 변경으로 등기 사항이 변동된 데가 있어요. 등기 사항. 그래서 이 정관 자체를 등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정관에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뀌면 우리는 그 바뀐 대로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제 뭐 목적이 바뀌고 뭐 수권 주식 액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절대적 기재사항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지만 또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이 바뀜으로써 그 내용들이 바뀌어서 변경 등기를 한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변경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정관 변경으로 등기 사항이 변동됐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 사항 같은 거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몇 페이지죠, 여러분? 지금 이게 잠깐 60페이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가볼게요. 설립 등기가 어디 나왔나? 보시면 등기 사항은 여기 이제 보세요. 317조 2항에서 예고된 사항을 한다 이 말이야. 317조 2항. 잠깐 우리 여기 있을라? 317조 한번 가볼까요? 잠깐. 317조. 자, 여기 왔어요. 자, 보세요. 설립 등기, 주식회사 설립 등기는
이제 발기 설립 시, 이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보세요.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 설립 시 총수, 이게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 299조 300조에 따라서 모집한 경우 창립 총리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지원에 등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뭘 하냐? 이렇게 자본 금액 얼마인지 발행 주식 총수 양도하면 해산 사유가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다 등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우리 발행 주식 총수 바뀌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세요. 발행 주식 총수는 등기해 안 해? 잘 들어봐. 얘들은 등기하라며. 그러면 이 발행 주식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회 사항이야 안 사항이야? 맞잖아. 맞지? 그럼 얘가 바뀌었어. 그러면 정관에 정관에 있는 사항도 바뀌었지만 등기에 있는 내용도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등기하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네,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할 부분, 좋은 감수죠. 여기. 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 가시면 그래서 이게 2항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본 발행 주식 총수 여기 하나 적어놓을까요? 음, 발행 주식 총수 얘는 정관에 적잖아, 그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60페이지로 왔어. 이제 보세요. 정관이 바뀌면 이 병관 변경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정관을 등기한 거 아니야. 근데 정관에 있는 내용, 즉 발행 주식 총수가 바뀌었어. 그러면 등기 사항이 바뀐 거잖아. 그때는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관 변경으로 등기 사항이 변동될 때, 즉 발행 주식 총수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를 하는 거지. 정관이 바뀌었다고 정관 자체를 등기하는 건 아니다. 등기가 정관별에게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게? 그러면 그 정관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등기를 하면 정관 효력이 바뀌냐? 그런 거랑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럼 변경된 정관, 음, 정관 자체가 바뀌었어. 그럼 변경 정관이 되지.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발행주식 총수가 예를 들어서 200만 주에서 250만 주, 50만 주 늘었어. 그럼 그 사항은 변경하는 거야. 어떻게? 등기로서.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등기가 된다 해서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관련 문제 보세요.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변경. 이거 나오네. 회사 성립 후 발행 예정 주식 총수가 증가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수권 주식, 발행 예정 주식을 변경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이 1만 주도 설립 후에 그 변경해서 1억 주로 늘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네. 왜? 변경하면 되지. 그래서 원시정간의 발행 주식, 수권 주식이 100만 주였다면 변경으로 1000만 주 해도 된다 이 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액면가, 주금액. 일주 금액은 정관의 절대 기재상이므로 일주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려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상하면 우리 상법에 100원 이하로 하는 것은 적용 안 되죠. 1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원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금액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이 발행 주식 총수를 어떻게 한다? 어,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발행 예정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관에 있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발행 주식 총수 이런 것들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해요? 등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총의 결의에 의한다. 이때 결의가 무슨 결의나? 특별 결의다. 알았죠? 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통지에 기재합니다.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되고.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 433조의 1항의 결의는 434, 보세요. 434는 정관의 특별 결의야. 근데 433조에 따라서 결의한 그 정관, 또 정관 변경할 때는
어떻게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수와 발행주 총수의 3분의 1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특별결의. 알았죠? 특수결의는 뭐야? 특수결의는 만장일치죠. 총주주의 동의를 왜 특수결의를 했잖아. 그럼 보통 결의는 얼마야? 출석주주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해됐습니까?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해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류주총회를 하라고 그랬죠?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감의 병함에서 어느 종류 주식에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총의 결의 외에 그 종류 주식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총회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종류 주총회를 하죠. 1항의 결의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로 한다. 얘도 똑같아요. 네, 3분의 2, 3분의 1. 이익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기 때문에 예, 이 감자는 아니 감자 정관의 병력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테마가 이제 그 자본 감소예요. 우리 감자라고 그러죠 감자. 그래서 의 보시면 이제 회사의 재산이 과잉되거나 이제 오버 넘친다 또는 회사의 결손 부족이 생겼다 넘치거나 또는 많은 결손이 생겼다. 넘치지도 말고 이렇게 결손도 안 생겨 중간 단계가 되게 좋죠. 그래서 회사의 재산이 과잉되거나 회사에 결손이 생긴 경우 자본을 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 엄격한 절차. 자본은 정간을 아니라 정간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감소에는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정관을 그 직접계산에 자본이 얼마 들어간다고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을 감소할 때는 우리 정관을 바꿔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 변경 같은 것은 감자하고는 관계없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감자라니까 또 감자가 먹고 싶네요. 포테이토. 그럼 또 강의 듣고 알아서 사 먹으세요. 알았죠? 네, 감자가 없으면 감자를 해서 평소에 기름에 튀겨 드시던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감자를 사랑하세요. 자, 감자의 종류를 보시면 감자의 종류 실질적 자본 감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명목상 자, 실질적이란 말은 감소한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함. 만약에 자본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래서 이제 감소했어 자본을. 자본을 1억에서 한 8천만 원, 지금 2천만 원 남지. 그 감소한 금액을 주주가 반환함으로써 순재산도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감소한 만큼, 그 감소한 부분 2천만 원을 주주에게 주고 나머지 8천만 원만 어떻게 해요? 회사 자본으로 한다. 그럼 회사도 1억에서 8천만 원을 줄었다 이 말입니다. 자, 명목상. 명목이란 말은 그냥 허례허식 겉으로만 보기에 자 계산상으로만 자본력을 줄이고 순재산은 사회에 유출하지 않는 거야. 계산상 숫자로만 줄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 자본하고 명목상 자본 감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본 감소를 제한하는데 이게 주식회사가 자본이 최소한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최저 자본 금지가 있었는데 이게 2009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 감소의 방법. 자 보세요. 우리 자본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예. 우리 자본금, 우리 액면 주식일 때는 주식수 곱하기 어디 갔죠? 여러분 곱하기 있었는데
곱하기 어디였죠? 잠깐만. 아, 이거 곱하기 없으면 제가 그냥 X로 영어, 이제 X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야. 자, 그럼 보세요. 이 액면 주식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본금. 그죠? 그 다음 무액면 주식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액면 주식일 때는 있지만, 무액면 주식일 때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액면 주식일 때는 이렇게 됐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액면 주식일 때는 자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 수를 다운시키는 거야. 또는 죽음의 액면가를 다운시키면 되는 거야. 아니면 둘 다 다운시키던가. 무액면 주실 때는 그럼 발행가액을 다운시키겠네. 그래서 보세요. 주금액을 이제 액면 주실 때를 말하고 있죠. 네, 주금액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주식수를 감소하고 주주총회 주총 특별결의에 대해서 정한다. 감자 같은 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감자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주금액을 감소한다. 자, 액면가를 낮춘다. 감소되는 금액 처리는 자본금 감소의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인 감자와 경우에는 주주에게 환급됩니다. 명목상 감자에게 주주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 감소된 만큼 주주에게 주지만 얘들은 뭐야? 명목상 그건 계산으로만 한다 이 말이야. 계산. 그건 계산으로 한다. 이해됐어요? 여기 찐하지? 음. 그래서 감소되는 감소되는 금액 처리는 만약에 2천만 원이 감소됐어. 자본금 감소 목적에 따라 실질적 감소할 때는 주주에게 주고 명목상일 때는 주식으로 주식을 주식에 실질적 손실로 주는 걸 한다.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했을 방법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다음에 보세요. 주금액, 그다음에 주식수를 감소시킵니다. 주식수, 주식 병합하는 거야. 주식을 병합. 이렇게 다섯 주가 있었죠. 그래서 병합이야. 주식 병합. 두 주를 하나씩 한대. 그럼 0.5주 할 거야. 그럼 기존에는 이 다섯 주만큼의 주식 자본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 주만큼의 어떻게 되는 거야?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감소됐어요. 주식을 병합하면 주식수가 감소되겠지. 그러면 자본은 반드시 여기에서 요 공식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 공식. 주식수가 다섯 개에서 두 개로 되니까. 이 0.5주 단주라 그러죠. 이런 단주는 어떻게 돼?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죠. 휴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하는 거야. 태워주는 거죠. 주식 소각. 발행 주식 중에 일부를 절대적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단주 같은 걸 태운다. 주식 소각.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주식들이 다 이제 보세요. 이 주식을 병합함으로써 기존의 다섯 개 주식이 두 개로 된다. 나머지 것들을 태운다. 소각한다. 이렇게 되면서 주식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식 소각의 방법 보시면 임의 소각이 있어요. 임의 소각. 자, 임의는 주주의 동의에 의해서 일정한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강제 소각은 의사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각합니다. 눈 뜨고 일어났으니까 주식이 소각 없어져 있어. 네. 막 병합해가지고 단주 발생하면 무조건 태워버립니다. 동의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태우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실질적 자본 감소가 되어 있고 무상소각이다. 명목상 자본이 되는 이게 되시죠, 이거? 예. 근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뭐가 된다? 감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 감자의 절차는 이 주총의 특별 결의가 돼요. 433조. 채권자 보호도 필요하겠죠? 채권자.
갑자기 그 회사에 일정 돈을 보고 자본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본이 막 없어 깎아줘.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본 감소를 실행하면 주식병합과 강제 소각만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소에는 병합하고 소각, 강제 소각, 주식병합과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것만 주식병합과 강제 소각. 이것만 이제 상법에 규정이 있다. 그죠? 주식병합과 강제 소각만 상법에 규정이 될 거, 나머지는 없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 감소의 효력. 자, 효력 발생 시기, 감소 절차를 완료한 때, 이제 감소를 다 했어요. 그럴 때, 자본 감소 차입금 처리는, 어, 이게 감소해서 또 남는 돈이 있잖아. 주주에게 안 줬을 때. 그때는 자본 중기금, 저축분으로 적립한다, 이 말이야. 질권의 효력. 그러니까 그 주식이나 이런 데 질권, 담보로 잡힐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담보성이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야. 질권,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자본 감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아, 우리 소송을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 아니 담보가 아니라 이제 자본 감소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타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